투자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보는 시간, 오늘은 경기 사이클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장단기 금리 차를 갖고 경기 순환, 경기 사이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투자에서 경기 사이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탑다운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이죠. 탑다운 바텀업이라는 표현을 우리 동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흔히 이제 비유적으로는 나무를 본다, 숲을 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도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탑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거시경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가 어떻다 이렇게 큰 그림에서 시작, 숲이 어떻다 이런 큰 그림에서 시작해서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탑다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업의 회계를 보게 되면 이게 제일 위에 있는 게, 손익계산서에 제일 위에 있는 게 매출액 이렇게 나오죠. 매출액. 제일 밑에 나오는 거는 순이익. 그러니까 매출액이 얼마고, 그리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국 순이익이 얼마 나왔다 이렇게 보는데, 탑다운이라는 표현은 이 매출액 단계에서부터 본다라는 겁니다. 이걸 중심으로 본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고 그런 매출액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런 의미가 탑다운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 이게 뭐 것이다, 뭐 숲이다라는 거하고 약간씩의 의미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바텀업이다, 마이크로부터 본다라는 건 뭐냐면, 경제학에서도 미시경제학에서는 기업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다, 소비자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어떻게 되는, 한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미시경제학에서는 사실 크게 관심은 없어요. 물론 뭐 이게 조화롭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야기는 합니다만, 요걸 미시경제학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투자에서는 기업을 보는 거죠.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까, 뭐 경제가 어떻고 그건 모르겠고, 그건 관심 없고, 나는 내가 테슬라를 살까, 삼성전자를 살까, LG화학을 살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이제 바텀업 투자,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출발하는, 기업 단위에서 출발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주식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처음부터 주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거 어느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까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경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식을 하신 분들은 그거 모르겠고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숲부터 보려고 하고, 많은 분들은, 주식에서 많은 분들은 이 나무부터 보려고 하고, 이런 차이가 있죠. 근데 이게 각각의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뭐 가령 대표적으로 그렇죠. 어떤 게 장점일까, 어떤 게 단점일까, 그거는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경제부터 보는 사람들은 채권을 많이 봐요. 왜냐하면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채권하는 사람들이 언제 돈을 벌 수 있느냐면, 경제가 망가질 때겠죠. 경제가 나빠지면 금리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경제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기심으로 보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큰 대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 당신은 어떤 쪽으로 가는 게 이익이세요? 이쪽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는 게 아니고 손가락부터 봐요. 왜 가르치지? 그러니까 채권을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편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나빠져야지만 본인이 돈을 벌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현상을 좀 기본적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경제가 그러면 나빠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국가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진짜 경제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약간의 색안경이 거기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하는 사람들이 경제가 나빠지는 거는 일반적으로 잘 봐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한테 이익이니까 그렇죠.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반대겠죠. 그죠? 반대겠죠. 경제가 나빠지는 거를 생각하면 주식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식의 기본적으로 낙관적인 정서를 깔고 있습니다. 이게 없이 바텀업 해서 종목을 고른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진짜 순수하게 좋은 종목을 골라낼 수 있다가 아니고, 좋아지겠지 뭐. 그러면 이 기업이 괜찮을 거야. 뭐 굳이 이렇게 종목을 고르는데 경제가 나빠질 것까지 고민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하는 사람이나 채권하는 사람이나 모두 다 색안경을 끼고 있는데 서로 다른 색안경을 끼고 있고, 주식하는 사람들은 경제가 좋아질 때를 잘 보고, 근데 경제가 나빠질 때는 좀 사실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고, 채권하는 사람들은 경제가 나빠질 때를 잘 예측을 하고 잘 보고, 경제가 좋아질 때는 또 별로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장점과 단점이 있고, 그래서 주식과 채권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놀라운, 두 가지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도 있고, 서로 이제 이 대척되는 그런 관계이기도 하고, 어쨌든 굉장히 놀라운 그런 것이죠. 근데 세상은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고, 이게 경기 순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개의 관점을 갖고 경기 순환을 봐야 된다. 어떨 때는 내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채권 마인드가 좀 더 강해요. 뭐 그동안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탑다운으로 경제가 숲이 좋아질 건가 나빠질 건가 이렇게 봤기 때문에 채권 쪽으로 색안경이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주식 쪽으로 색안경을 좀 조정해서 이게 균형을 맞추려고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사람이 그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 개인적인 편향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채권 쪽에 편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그 편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내가 그래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건 채권 쪽에 편향이 강해서 그럴 거야. 좀 내가 생각을 좀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제 개인적인 어떤 단점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자가 다 편향이 있어요. 편향을 갖고 경기 순환의 시점에서 어느 단계에서 내가 지금 내 편향이 너무 이쪽이 강하니까 좀 조정하자.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장단기 금리차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경기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정점, 저점, 정점, 요 하나가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게 지금 경기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장단기 금리 차를 갖고 미국의 10년짜리와 2년짜리를 갖고 판단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은 그걸로 판단하면은 경기가 저점을 통과했거나 저점을 아직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경기가 좋아진다는 쪽으로 채권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채권 좋은 시절은 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채권 시장도 경기 사이클을 지금 보고 있는 시각이에요. 이거를 일반적으로 이제 early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기 사이클에 이 저점을 지나고 올라가는 쪽, 내려가는 쪽이 아니고 요즘 올라가는 쪽의 초기 그런 국면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장단기 금리차로 판단하는 거 말고 제가 이제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경기 순환 시계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코시스의 경제 순환 시기인가? 경기 순환 시기인가요? 경기 순환 시계네요. 코시스, KOSIS. 그러니까 그 통계 자료들이 모여 있는 사이트죠. 정부 사이트인데 거기 보면 경기 순환 시계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경기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뭐 사인, 코사인 그래프 같은 이런 걸 그리는데 요거를 시계처럼 표현을 합니다. 뱅글뱅글 도는 걸로 표현을 하는데 가령 이제 이런 것이죠. 저점을 6시, 저점을 6시, 경기의 정점은 12시. 그래서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겁니다. 3시로 올라가요. 바닥에서부터 3시로 올라가서 12시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9시, 6시로 다시 내려오는 요게 경기가 올라가는 사이클이고 요게 경기가 떨어지는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요까지 6시에서 3시로 올라가는 요 사이클을 회복이라고 표현하고 3시에서 12시로 올라가는 거를 상승, 그 다음에 12시에서 9시로 내려오는 요걸 이제 둔화, 그 다음에 9시에서 요 6시로 내려오는 요거를 이제 하강이라고 표현하면 4개의 국면이 있겠죠. 요런 사이클을 내려가는 거를 2개로 나누고 올라가는 것도 2개로 나눈 그런 모양입니다. 재밌는 거는 여기 10개의 지표가 들어가더라고요. 하나하나씩 제가 적어 왔는데 광공업 생산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뭐 우리나라 같으면 제조업이 대표적인 공업인데 광업도 일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다 뭉쳐가지고 광공업 생산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조업 생산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 생산. 우리가 소비를 하는데 제조업 물건만 소비하는 거 아니죠. 서비스도 소비를 합니다. 그 서비스업 생산이라고 하는 개념도 쓰고 이 두 개를 합치면 전반적으로 생산을 대부분 다 포괄해요. 우리 생산이라는 거. 그 다음에 소매 판매. 요게 이제 소비와 관련된 거겠죠. 소매 판매 말고 또 소비와 관련된 거 보면 소비자 기대 지수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가 얼마나 물건을 사느냐, 소매 판매, 그 다음에 소비자가 앞으로 자기가 소비를 늘릴 거라고 생각할 것이냐, 줄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요거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소비자 기대 지수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업의 설비 투자, 그 다음에 건설 기성액. 건설 기성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건설 수주받았다, 얼마 수주받았다, 계약했다가 아니고 실제로 얼마 건설했다라는 그걸 기준으로 잡아놓은 걸 건설 기성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업자 수, 취업자가 증가했다, 줄어들었다 이런 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업한테 설문조사하는 게 있어요. 여기 설문조사하는 게 두 개 나오는데 소비자 기대지수, 그 다음에 기업 경기 실사지수. 기업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경기가 당신 회사, 당신 산업의 경기는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이렇게 해서 그 지수화시킨 걸 기업 경기 실사지수라고 하는데 이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 이런 것도 들어가죠. 이 10개의 지표를 보시면 그 사이트에 보시면 그림 이 4개 4분면에서 이걸 동영상 플레이처럼 해놓으면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은 경기가 정점이 2017년 9월이에요. 그러니까 꽤 오래전에 경기 정점이었죠. 아마 이번에 아마 경기가 이번 여름, 봄, 여름 정도가 저점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거는 정해지지 않았고, 지난번 정점이 2017년 9월이었다라는 건 이미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뱅글뱅글 도는 모습을 그 플레이를 시켜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대충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어느 쯤에 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순환 시계라고 하는 것도 내가 지금 경제가 어느 정도 와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걸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시계라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경기를 4개의 국면으로 놓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상승한다, 둔화되고 있다, 하강한다. 이 4개의 국면을 놓고 이 4개의 국면에서 가장 투자하기에 적합한 자산은 무엇인가? 이 아이디어가 투자 시계라는 것인데 지금은 좀 많이 퇴색하긴 했어요.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좀 잘 맞는 개념이 지금은 좀 많이 퇴색했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경제가 바닥에서부터 6시에서부터 3시로 올라가고 있는 회복의 초기 단계, 아까 제가 early cycle이라고 표현드렸는데 이 국면에서는 주식이 최고다라는 겁니다. 주식은 희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희망. 주식은 현실이라고 해요. 지금 당장 내한테 이제 돈이 들어오는 쇼미더마니 보다는 앞으로 돈이 될 것 같다라는 희망, 기대감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그걸 보면서 이게 큰 나무가 되어 있는 걸 상상하는 것이 그게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지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경제가 바닥 지났다 싶으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주식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11월 달에 미국도 보면 이 경기 민감주들의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가거든요. 저점에서부터 20-30%씩 확 올라가는데 한 달 만에 그게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죠. 그래서 이 얼리 사이클, 이 6시부터 9시까지 이 사이클에서는 주식이 최고의 자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6시를 지나서 6시에서 3시를 지나서 12시로 감에 따라서 좀 뜨거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나 좋은데 이익이 앞으로 이렇게 많이 나올 거야. 계속 이게 고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채권 하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면 또 식지 이게 시계처럼 도는 걸 거야. 12시 지나면 그 다음에는 9시로 넘어가겠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시계 아이디어도 뭐냐면 이게 정점을 12시를 향해서 가게 되면 이제 주식할 때보다는 이제는 원자재가 이제 하도 생산이 많이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가장 기초되는 원자재가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때쯤 되면 경기가 확장이 어느 정도 확장되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주식은 그때부터는 좀 위험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도 있거든요. 아직 많이 남긴 했습니다만, 그때가 되면 연준의 금리 인상을 걱정하기 시작하고 투자자들이 주식보다는 연준이 금리 올려도 그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 원자재, 금 이런 자산들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주식은 연준이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 금리를 그것도 공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하면 주가는 별로 좋지 않은 게 과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2시로 가까이 가게 되면은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원자재의 비중을 늘린다. 주식도 웬만하면은, 근데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식 비중 줄이는 거 싫어해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 갖고 있던 거를 경기 방어주로 돌리는 것이죠. 경기 민감주는 흔히 말하는 뭐 기계, 조선, 뭐 철강 그런 것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저기 또 뭐 건설, 조선 이런 것들 다 들어가겠죠. 방산, 항공기 이런 것도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좋을 때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식을 12시 근처에 가게 되면 경기 방어. 경기가 좋으나 나쁘나 사람들이 꾸준하게 소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화장품 이런 게 대표적이죠. 음식료, 이런 걸 필수 소비재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뭐 의약품 구매 이런 거는 경기에 크게 예민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IT로 보면은 경기가 이 경기 사이클이 6시에서부터 해서 이게 3시, 12시로 갈 때까지는 IT 하드웨어 쪽입니다. 투자를 직접 하니까 기업들이. 근데 이게 그래서 IT 하드웨어는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IT 하드웨어 이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배터리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와 관련된 것들은 이 경기 이쪽 사이클입니다. 근데 이제 경기가 이쪽 사이클을 거의 지나고 이쪽 내려오기 시작하면 조금씩 둔화되기, 여전히 경제는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속도가 좀 둔화되기 시작하면 IT도 하드웨어가 아니고 그때부터는 소프트웨어로 넘어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볼 때 잘못 판단하는 게, 와, 이렇게나 많이 생산되고 좋네? 그러면 앞으로 투자를 계속 더 늘려갈 거야. 장비주 사자. 뭐 반도체도 장비주 사자 이러는데, 그때쯤 되면 이미 장비주는 꺾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IT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소프트웨어는 경기를 잘 안 타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12시 근처에 다가오고 있다 생각을 하면 경기 민감주를 경기 방어주 쪽으로, 뭐 통신 관련주나 이런 것들로 바꿔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본격적으로 둔화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채권의 시대가 오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막 올려요. 인플레이션 잡자고. 그러면 그동안 금리가 올라갔던 채권이 그때부터는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 보니 인플레이션 잡히겠네? 경기 나빠지겠네. 그러면 채권 사자. 그러면서 채권 금리가 쭉 떨어지기 시작하죠. 마지막에 이게 9시부터 6시까지 내려오는 이 사이클은 경기 침체 사이클이라 봐야 되거든요. 이때는 사실 뭐 현금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 원자재, 채권, 현금 이렇게 좀 도식화해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인베스트먼트 그 클락이라고 하는 게, 투자 시계라고 하는 게, 요걸 좀 변형해서 보시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경기에 따라서 내가 투자의 방법을, 또는 투자 자산의 종류를, 또는 주식을 하더라도 주식의 종류를 경기 민감도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보는 게 필요하다. 제일 이제 저는 투자에서 잘못된 습관이, 과거에 오던 대로 그냥 계속 간다고 생각을 하고 오던 거를 더 질러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주식만 하신 분들은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에 편향되어 있는 색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위험이 높은 것이죠. 근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색안경의 종류를 조금 더 이런 색안경도 있더라라고 해서 보게 되면 그 색안경을 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장단기 금리차를 보고, 그리고 코시스에 나오는 경기 순환 시계를 보고, 지금 경기가 어디쯤 있겠다. 그러면 요게 그동안 진짜 좋았는데 앞으로 계속 좋을 거야. 이렇게 주식의 색안경보다는 채권 쪽의 색안경으로 조금 바꿔서, 그래, 이때쯤 되면 이렇게 돈다고 보고
내가 주식의 비중을 이쪽으로 돌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